야, 애나, 나 이제 시합까지 5일인가? 5일 남았네요. 4월 27일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밥을 제가 어떻게 먹는지 한번 하루 종일 트래킹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일어났으니까 체중을 먼저 재봐야겠죠? 잠깐만요. 59.5kg 나왔네요. 아침 식사는 항상 닭가슴살이랑 양상추 그리고 여기에 브로콜리 좀 얹고 딱 이 정도에다가 닭가슴살에다가는 핫소스를 좀 뿌려 먹고 양상추에다가는 케찹 좀 얹어가지고 딱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아까처럼 하드하게 닭가슴살에다가 야채만 먹고 끝내느냐? 절대 아니죠. 제가 무슨 체중을 다 못 빼가지고 키토를 급박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밥이 요새 좀 덜 먹혀서 이번 다이어트는 밥이 좀 덜 먹혀서 밥 대신에 좀 끌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탄수화물 9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참외고요. 이거를 또 먹을 거예요. 아니 먹고 싶은 거 다 먹느냐면서 이렇게 클린하게 먹느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으려면 한두 끼 정도는 이렇게 깔끔하게 먹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참외 먹는 것도 식단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순수하게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맛있고요. 달고 맛있는데 음식 부피도 크고 먹을 수 있는 양이 많죠. 똑같은 그람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선호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얼굴살이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이거 해봤자 한 2kg? 3kg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래도 제 체중에 비하면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기는 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까 닭가슴살이랑 야채랑 지금 이렇게 참외까지 먹는 거 하면은 칼로리가 대충 200 정도 돼요. 케찹이랑 이제 브로콜리는 초장에 찍어 먹었으니까 그거 값도 좀 있긴 한데 그거 포함해서 2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많이 뿌려 먹지 않는 이상 소스 정도는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 편이에요. 물론 재면 좋긴 하지만 마요네즈 같은 거 뿌려 드시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막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당연히 다이어트 완전 끝 막바지 부분에 들어와 있다면 그거까지 개선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참외가 정말 괜찮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피도 있고 달고 맛있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애용하는 과일이라고 하면 저는 딸기랑 참외를 주로 애용하고 있어요. 물론 과일이라서 이제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배가 묵직하게 부르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부피가 있어버리니까 아무래도 포만감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도움이 되죠. 일단 아침 식사는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뭘 또 먹느냐?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뻥튀기를 진짜 환장하게 좋아해요. 원래부터 어느 정도 좋아하긴 했는데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탄수화물 공급원이 요새는 뻥튀기예요. 사실 이게 매크로의 장점이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뻥튀기도 뻥튀기로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괜찮은 탄수화물 9번이죠. 요거 한 장에 탄수화물 4g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끼 식사를 한다고 치면 제가 탄수화물 30g 정도를 먹고 있으니까 한 67장은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밥을 먹은 게 있으니까 많이는 안 먹고 딱 이렇게 3장만 먹을 거예요. 사실 중간중간에 한두 장씩 계속 집어먹는 맛이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 먹는 거는 다 녹화를 할 거긴 하지만 요 근처에 장이 쓰거든요.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보통 사면은 이제 뻥튀기를 한 봉다리나 두 봉다리씩 사잖아요. 근데 제가 원체 이걸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한 봉다리를 거의 하루? 이틀이면 다 먹어요. 이걸 내가 밥 대신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3봉다리인가 4봉다리 사왔는데 아마 시합 바로 전날까지도 이걸로 탄수화물을 먹지 않을까 해요. 밥 대신.
이게 다이어트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번 감량할 때는 이상하게 밥이 안 먹히더라고. 다른 게 먹고 싶은 거예요. 빵이나 그래 특히 이런 거 그리고 뭐 그래 아이스크림도 뭐 맨날 하루에 하나씩 먹었으니까 그렇죠. 아까 일어나자마자 공복 체중이 59.5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2달 잡고 감량을 들어갔는데 시합 날까지 아직 한 3일, 4일 정도 남았으니까 500g 정도는 당연히 충분히 잘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뭐 파워리프팅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뭐 수분 조절이나 염분 조절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저는 완전 경량급이고 그런 게 썩 큰 효과를 내지 않는다는 걸 제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 그냥 정직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59를 딱 맞출 거예요. 괜히 내가 수분 조절이나 염분 조절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거나 그걸 해도 괜찮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애초에 원체 경량급이다 보니까 그런 수분 염분 조절로 얻는 이득보다 잃는 게 좀 더 크거든요. 그럴 거면 뭐 평균 체중도 높지도 않겠다. 그냥 정직하게 빼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건 단순하게 제가 경량급이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감량은 어느 정도 천천히 해놓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 체급 라인에 딱 걸려가지고 정말 아슬아슬한 선에서 있다면 그때는 이제 조금 이용을 하던가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것도 나중에 가면은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제 입장은 그래요. 일단 뻥튀기 마저 먹고 야 그리고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된 경우를 상정하면 이제 우리가 식사하는 것만으로는 좀 먹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식사량 자체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리 뭐 좋은 걸 먹고 뭐 배가 덜 고픈 걸 먹고 좀 뭐 양이 많은 걸 먹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럴 때 뭘 좀 더 해줄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식으로 BCAA 있죠. 뭐였지 이게? 아토믹. 이걸 먹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 있던 거 아직도 먹는 거예요. 되게 오래됐어요. 몇 년 됐거든요. BCAA를 또 먹어주고 있어요. 이게 운동할 때만 먹는 게 아닌 게 어차피 제로콜라 같은 느낌으로 먹어주고 있거든요. 물론 제로콜라만큼의 그 만족감은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맛은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냥 맹물을 들이키는 것보다는 훨씬 낫단 말이에요. 일단 맛이 있으니까 있는 건 활용해야죠. 안 그래요? 자, 제가 또 깔맞춤을 아주 좋아하죠. 요번에 어디서 얘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깔맞춤이 또 돼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BCAA도 그냥 막 먹어주면 좋아요. 뭐 많이 먹는다고 나쁠 것도 없고 이게 아이고 떨어졌네. 왜 뻥튀기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좋아해요. 다른 걸 먹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사람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었을 때 오는 그 심리적인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뭐 식단에 관해서 언급을 종종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정말 깔끔하게 밥이랑 닭가슴살, 야채 이렇게 쭉쭉 밀어 넣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음으로 인해서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만족감에서 오는 그런 게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한다고 봐요. 사람이 단순하게 수치적으로만, 물론 수치적으로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수치적으로만 가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진짜 배고플 때 이렇게 먹어주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행복해지는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마냥 무조건적으로 장점만 있는 건 아닌 게 입이 터질 수 있거든요. 그건 또 이건 뭐 당장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뻥튀기가 이렇게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요거 하나는 탄수화물 4g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얼마 안 되죠? 근데 한두 개씩 집어먹기 좋잖아요. 그래서 자칫 뭐 잠깐 저거 했다가는 그냥 그대로 막 몇 장씩 계속 주워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꺼내 먹을 때는 그 봉투를 그대로 들고 와서 먹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접시에다 해서 몇 장씩 꺼내서 먹어요. 이거를 내 옆에다가 봉투를 바로 두고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손이 계속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먹을 때마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꺼내 먹는 거고요. 원래는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을 생각이었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한 4일, 5일 정도 남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고민 중이에요. 물론 좀 더 바싹 빼가지고 58대로 아예 지금 만들어 놓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뭐 지금 감량 폭을 보면은 시합날 어쨌든 59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59만 맞추면 되는데 막 갑자기 58kg가 됐다. 그럼 뭐 윌크스나 IPF 포인트 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막 빼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체급만 맞추면 되니까.
가장 베스트가 58.9나 59로 계측을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또 한꺼번에 확 스피드하게 빼버리면은 당연히 수행 능력에 지장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천천히 감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먹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막 1600에서 1800칼로리 선으로 먹는다고 했는데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 1700칼로리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걸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또 얘기하면 좋을까요? 다이어트 할 때 특정 체중에서 빠지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그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지방이란 게 내 몸에서 완전하게 연소가 되려면 며칠이 좀 걸려요. 하루 만에 그냥 쭉쭉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체중으로만 놓고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똑같은 체중이 며칠 동안 간다고 해도 그동안에 눈바디는 변하는 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괜히 그거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똑같이 가고 괜히 거기에서 불안해가지고 식사량을 더 줄인다거나 그러면은 거기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정체 상황이 일주일 이상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식사량을 줄여야겠지만 보통은 안 그래요. 이제 적당한 섭취량과 운동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해도 3, 4일? 뭐 길어야 4, 5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아마 다시 빠지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똑같아요. 조급해하지 말라고요. 그 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몸을 하루 이틀 만에 만든 게 아닌데 왜 그런 변화를 하루 이틀 만에 가져가려고 하느냐.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꾸준하고 오래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다이어트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나? 어쨌든 맞다. 그래서 일단 지금 뻥튀기를 한 10장 한 12장 정도 먹은 것 같긴 해요. 자, 점심시간이에요. 뭘 먹을 거냐? 웬 뚝배기가 있는데 보니까 비지찌개가 좀 남은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 먹어도 괜찮아요? 하시는데 괜찮아요. 비지 두부니까 아주 괜찮고 돼지고기 앞다리도 들어가 있으니까 단백질에 지방량까지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고 여기다가 닭가슴살 넣어서 먹을 거고요. 어느 정도 기름진 음식에는 항상 꼭 뭐 식단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야채를 좀 같이 넣어서 먹어주면 좀 상쇄되는 느낌이 있어서 입안에서 좀 느글느글한 맛이 좀 사라지죠. 당연히 여기에도 밥은 없고요. 밥은 뻥튀기로 대체할 거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뭐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케토식이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기 위해서 밥을 섭취를 제한을 하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어차피 밥을 먹는 거를 뻥튀기로 먹는 걸로 바꾼 거니까 어차피 둘 다 곡물이잖아요. 이 식단이라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제 만약에 보디빌딩처럼 체지방을 끝까지 다 감량을 해야 하는 종목일 경우에는 시합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먹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좀 더 확실히 체계적이고 제한적인 식단을 해줘야 하는 게 맞겠지만 저는 파워리프팅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다이어트도 그렇게 하드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크로를 참 좋아하는 게 그렇게 꼭 하드하게 안 먹어도 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웬만치 다 챙겨 먹을 수 있거든요. 물론 파워리프팅을 준비한다고 해서 꼭 식단을 뭐 막 먹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다이어트 자체를 하드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드하게 하지 않는 다이어트에 너무 심리적 부담감을 크게 주게 되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심리적 부담감이란 거는 완전히 정갈하고 깔끔한 그런 식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 닭가슴살, 야채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너무 부담이 돼서 방해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꼭 정갈한 식사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거. 충분히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뺄 수 있다는 거. 당장 완전 경량급인 저만 해도 이렇게 큰 무리 없이 감량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체급이 있으시거나 중량이 더 나가신다면 훨씬 더 쉽겠죠. 저랑 똑같이 한다고 해도 섭취량 자체도 훨씬 더 많으실 테니까 아마 깎여 나가는 폭도 조금 더 크겠죠. 파이 자체가 다르니까요. 브로콜리 어떻게 드세요? 저는 그냥 초장에 찍어 먹거든요. 그거 뭐 초장 칼로리 어쩌고 해가지고 소스 칼로리 어쩌니 해가지고 안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브로콜리는 초장이 국룰이죠. 그리고 초장 그거 한 종지 해도 한 3, 40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정도면은 브로콜리 한 50g 정도 놔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 스리라차 소스 같은 게 있다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소스류도 충분히 먹어도 괜찮다는 거. 다만 앞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마요네즈 같이 지방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소스는 조금 피하시는 게 낫겠죠. 만약에 다른 곳에서 지방량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소스 같은 걸로 지방량을 할당하기에는 칼로리가 좀 아깝달까? 그게 있잖아요.
칼로리 할당량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운동 전을 제외하면은 주스는 진짜 잘 안 마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칼로리를, 그러니까 내가 주스를 마실 정도의 칼로리를 다른 걸로 먹으면은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당장 100칼로리어치의 사과 주스가 있다고 치면은 그 100칼로리를 뻥튀기로 먹잖아요. 그럼 그게 못해도 대짱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 씹는 그 텍스처를 굉장히 즐기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칼로리라면 내가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고형물 음식류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단을 짜고 식품 구성을 할 때 본인의 취향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조금은 다른 게, 만약에 식품 구성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먹다가 입이 터진다, 그러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플렉서블 다이어트가 좋으면서도 좀 저거한 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플렉서블 다이어트를 하면서 칼로리 할당량을 지키고 제한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먹다가 할당량을 초과해버리는 게 계속 반복된다면 이제 그거는 지양을 좀 해줘야겠죠. 무조건 이게 좋다, 무조건 이게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 각도가 조금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음식이 완전히 나오진 않는데, 비지찌개 비주얼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여기만 나오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보기에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원래는 이 영상을 조금 더 한 1주? 2주 전에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합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이 화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이때 하기에는 너무 시합이 임박해 있으니까 그냥 빨리 찍어서 업로드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바로 찍은 거고, 만약에 1, 2주 전에 찍었으면은 이거 대신에 브리또를 만들어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브리또가 굉장히 끌렸었는데, 지금은 또 약간 바뀌어서 완전 그냥 탄수화물 공급 급원을 뻥튀기로 완전 대체를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먹고 싶은 걸 먹는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아침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먹었죠. 정말 닭가슴살에 야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는 게 삼시세끼를 그렇게 먹는다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끼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싶은 걸 섭취할 수 있다는 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치킨이나 피자나 과자 이런 걸 먹고 싶어 한다기보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그냥 순수하게 먹고 싶었던 게 참외랑 뻥튀기, 딸기 이런 거였기 때문에 아예 탄수화물 구분을 좀 바꿔놓은 거고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수용 가능한 선에서의 그 음식 공급원을 찾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또 편리하니까. 그래서 사실 매크로 안 하고 그냥 닭가슴살 몇 덩이, 그냥 밥 얼마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왕이면 매크로로 식단을 짜시는 게, 식단을 짠다기보다는 식단을 계산하는 게 내 섭취량을 훨씬 더 편리하죠. 그리고 그걸 수치화 해가지고 어디에 기입해 놓는다든지 하면은 나중에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 그걸 가지고 또 쓸 수 있으니까요.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매크로가 아무래도 저울도 좀 필요하고, 만약에 처음 시도하시는 거라면 굉장히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닭가슴살처럼 팩으로 돼 있다거나 공산품이어가지고 1회 제공량이 아예 딱 나와 있는 거라면 이제 좀 편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냥 내가 퍼먹는 밥이라든지 제가 지금 먹는 이런 부대찌개처럼 아예 그람수를 다 제한하는 거라면 굉장히 좀 번거롭죠. 그리고 똑같은 찌개라고 해도 음식이 어떤 게 얼만큼 다르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또 영양 구성 성분이 또 다 다르잖아요. 칼로리도 달라지고. 그거는 이제 저야 어느 정도 매크로를 해왔으니까 유동적으로 조절을 해서 다 기입을 해놓을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번거롭죠. 그쵸?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초반기의 번거로움만 조금 벗어나시면 정말 쉽게 식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보통 이제 매크로를 하면 앱으로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일간 섭취 칼로리가 아니라 주간 섭취 칼로리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어느 날을 많이 먹었으면은 이제 그날 확인해서 뭘 얼만큼 조금 덜 먹으면 되는지 그거를 보고, 이게 그냥 감으로 때려 맞히는 게 아니라 아예 데이터 표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기 쉬워지죠. 자, 점심 식사 마쳤고요. 근데 사실 제가 뻥튀기를 먹다 보니까 정가는 식사 몇 끼 이렇게 하루에 식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식사 먹고 중간에 뻥튀기 조금 먹고 또 중간에 뻥튀기 조금 먹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약간 정신 나가가지고 다 집어먹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순항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식후엔 뭐다? 뻥튀기다. 비지찌개 먹은 게 생각보다 그렇게 탄수화물량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뻥튀기를 먹어요.
제가 원래는 뻥튀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환장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게 아무래도 감량이라고 또 감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하루 섭취량을 다 앱에다가 기록해 놓기는 하는데 이게 또 막상 영상으로 뭐 먹을 때마다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뻥튀기를 꽤 많이 먹네요, 제가. 리피드를 하는 날에는 이제 장날 같은 데서 파는 그 한봉다리 있죠? 그거 그냥 하루에 다 먹어요. 아, 그리고 나중에 그냥 제가 따로 영상으로 다루긴 할 건데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자면, 저는 치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치팅이라기보다는 리피드라는 말을 좀 더 선호하죠.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몸을 고갈시키는 거다 보니까 칼로리 적자를 내서 그 적자를 낸 걸 어느 정도 다시 채워준다. 아마 저 단어 때문에 그럴 거예요. 치팅, 그 치트라는 단어가, 그쵸? 단어적인 그냥 단어가 조금 마음에 걸린달까요? 어쨌든 저는 리피드를 좀 더 선호하는, 좋아하는 편이라는 거. 아, 뻥튀기가 다 좋은데 딱 하나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가루가 많이 날린다는 거. 좀 먹고 가루 날렸다 싶어서 치워놓으면 먹고 또 쌓이고 먹고 또 쌓이고. 근데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시합이 끝나고 나서도 글쎄요, 아마 이렇게 먹는 걸 조금 유지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체중 증량을 좀 덜 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왜냐면 물론 지금 이제 피킹을 하면서 볼륨이랑 강도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잘 느끼지 못하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막 신체 수행 능력에 큰 차이라든지 뭐 컨디션 저하라든지 이런 걸 하나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애용하는 게 이렇게 진미채도 엄청 좋아요. 사실 얘는 뭐 부피 대비 칼로리가 뭐 적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심심한 입을 달래주는데 좀 좋달까요? 그리고 단백질 그건을 챙겨주기 좋거든요. 얘가 아무래도 말린 건어물 이런 거다 보니까 그람당 단백질 함량이 꽤 높아요. 뭐 많이는 아니고 입이 좀 심심하다 싶으면은 한 20g 정도씩 챙겨서 먹으면은 아주 괜찮은 간식거리가 되죠. 자, 이제 저녁은 LA 갈비를 한 줄 먹을 거예요. 가족이랑 같이 식사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조금 생략을 하고, 제가 아침에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서 생각보다 지방 요유량이 꽤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죠. 방금 저녁으로 먹었던 갈비가 생각보다 되게 기름기도 많고 니글니글해가지고 차를 좀 마시려고 끓여가지고 담아왔어요. 보리순 차고, 사실 뭐 차도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다 가리지 않고 먹는 편이에요. 차도 그래요. 커피보다는 차를 조금 더 평소에 먹기에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따뜻한 것도 있고 기름기를 좀 덜어내주는 그런 맛도 좀 있고.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반이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무리했어요. 왜 7시 반밖에 안 됐는데 마지막 저녁 식사냐고 하냐면, 방금 먹은 그 갈비 있죠? 그게 생각보다 칼로리가 좀 꽤 있어가지고 더 이상 섭취는 이제 그만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요. 지방을 좀 떼내고 먹긴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념이 묻어있는 거라든지 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방이라든지 그걸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는 걸로 하고, 아마 이거 차 마신 뒤에도 뭘 마시긴 할 거예요. 뭐 근데 마셔봤자 BCAA 정도니까. 자, 일어나서부터 저녁 때까지 뭐 잠들기 전까지 제 하루 식단을 나눠봤어요.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먹긴 해요. 근데 뭐 먹을 때마다 영상 켜가지고 내가 뭘 먹는다, 내가 지금 뭘 먹는다 하는 걸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덜 먹은 것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배고픔도 하나도 안 느꼈고, 괜히 또 챙겨 먹었다가 체중이 반등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오히려 조금 챙겨 먹었을 때 배가 덜 고프다면 굳이 더 챙겨 먹지 않아도 괜찮죠. 그래도 일단 최소 섭취량은 채워 넣어줬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거고요. 어쩌다 보니까 뭐 식단 구성이나 그런 거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루 동안 뭘 먹고 지내는지에 대한 게 되긴 했는데, 다이어트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기간을 좀 오래 잡으라는 거. 내가 단순하게 1-2kg를 뺀다고 할지라도 기간을 조금 길게 잡아두면 훨씬 더 뭐 수행 능력의 감소도 없고 뭐 심리적인 부담도 없이 먹고 싶은 거 천천히 먹으면서 지방만을 덜어낼 수 있다는 거. 아주 괜찮죠. 뭐 정말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급한 게 아니라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엔바.